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이 김해 신공항 사업이 적정한지 재검증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해가 동남권 이쪽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뭐 다 포함해서 국제 신공항을 어디다가 만들 거냐. 이전에 한참 논의가 됐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게 결정이 그냥 김해 공항을 좀 확장해서 신공항으로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다시 재검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나오는데요. 거의 뭐 백지화한다는 얘기가 계속 돌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뭐 나와봐야 되겠는데 뭐. 예. 검증이 차원에서는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공항을 확장하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 김해공항- 김성환 의원입니다. 예, 예. 예. 김해공항은 바닷가 근처 같지만 바닷가에서 좀 안으로 들어간 산이 끼어 있는 한가운데요. 그게 네. 전쟁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적군으로부터 보호 이런 문제가 있어서 네. 예, 좀 사방에 산이 있는데 확장을 하려면 그 산을 또 안전 문제 때문에 깎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산을 깎으려면 그 해당 지자체장, 그 부산시장과 협의가 필요한데 예. 사실상 부산시는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예.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시에 회의를 하고 아마 3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법제처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안은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해 공항에서 신공항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발표가 나면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연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그건 이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쪽으로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건 보통 국토부 소관이라 예. 국회에서도 국토위원회가 주로 다뤄왔는데 마침 저희가 산업이긴 합니다만 부산, 울산, 경남의 소위 그린 뉴딜 산업 관련한 현장 방문을 했다가 예. 이제 부산 신공항 후보지 중에 하나인 가덕도 공항 후보지를 한번 둘러봤거든요. 아, 직접 갔다 오셨어요? 네, 직접 다녀왔는데 이곳의 위치가 그동안 저희가 잘 몰랐던 사실인데 바로 이제 세계 해운 물동량 5위인 부산 신항만하고 딱 붙어 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가덕도의 공항을 만드는 게 해운 물류나 항공 물류 그리고 철도 물류를 연결하는 꼭지점으로서 충분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판단에 기초해서 저희 민주당 산업위 의원들은 뭐 수도권이든 뭐 호남이든 관계없이 가덕도가 더 경제적으로 타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가덕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조혜진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이제 밀양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항을 이전에 김해로 결정짓기 전에도 논란이 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구 경북이라든가 아니면 경남 쪽에 계신 분들 이 의견이 좀 많이 달랐다고 전 듣고 있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게 대구 경북 쪽 TK 쪽인지 PK 쪽인지에서도 좀 다르다고 좀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 거예요, 조혜진 의원께서는? 저는 그 이명박 정부 때 신공항 문제가 논의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란이 정리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 안 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 입장도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며칠 전에 예결위에서 그 김현미 장관한테 제가 질문한 것도 그 질문을 물어봤는데 신공항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그 김현미 장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장관이 생각하는 동남권 신공항의 개념이 뭐냐? 개념이란 거는 그 공항의 목적이 뭐냐? 기능이 뭐냐? 규모가 어느 정도냐? 다르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용도가 뭐냐? 이제 목적과 용도라는 측면에서는 첫째 동남권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여객으로서 해외에 나갈 때
인천공항까지 가기가 좀 거리가 머니까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공항을 지어준다는 의미냐. 네.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산업들이 지금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물류 요인 때문에 네네. 자꾸 인천공항에 가까운 수도권 쪽으로 옮겨가고 또 좋은 기업들은 이쪽으로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군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이 점점 피폐해져가고 희망이 없어요. 산업이 피폐해져가고 경제가 피폐해져가면 나머지 교육, 복지, 문화 다 그렇죠. 아무것도 예. 없는 겁니다. 예. 지역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산업을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지키고 또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이 지역에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첫째 네. 하나. 예.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지방에 공항이 많은데 그중에 좀 큰 공항 정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인천공항만 한 또는 뭐 100%는 아니라도 거의 한 7, 80% 정도는 되는 예. 제2관문공항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냐. 예. 그 대답해 보라니까 그 부분이 장관도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항이 필요한 거고 예. 나머지 여객 편의용이라든가 또 그 그냥 여러 지방 공항 중에 조금 상대적으로 큰 공항이라면은 논란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항이면은 이 지역에 그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심지어 호남 일부까지도 같이 이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적지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점에 그 논의가 맞춰져야 되고 이번에 이 논의도 네. 최종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때만 우리가 그 논의를 할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예. 그렇지 않고 뭐 일부 뭐 부산 시민들 경남 일부 도민들 그냥 가까이서 공항 이용하기 편리한 여객용 공항 예. 조금 규모가 큰 공항 정도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논란 벌일 이유도 없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관문 공항이면 예. 그때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최적지는 밀양이지만 밀양이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된다고 하면 가덕도라도 꼭 해야 된다. 그 10년 전에 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김해가 만약에 오늘 그 한정에서 부적격으로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밀양이 됐건 가덕도가 됐건 새로운 곳에서 이제 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검토를 할 때 밀양도 네. 주변에 산악 지역이 꽤 있어서 이제 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그 산을 많이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지금 우리 조혜진 의원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 그 대한항공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도 흑자를 본 이유가 네. 항공 물류가 많이 늘어서 그렇잖아요. 이제 화물 운송이 상당히 좀 활성화돼 있다고 갈수록 하더라고요. 고부가 가치 물품은 배가 아니라 항공으로 운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운으로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물류를 싣고 와서 네. 예컨대 고부가 가치 산업 물품으로 바꾼 이후에 그거는 다시 비행기로 실어 날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도로도 연결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안전성을 고려하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고요. 김해공항은 특히 물류는 보통 야밤에 뜨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는 밤에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점 등등을 고려해 보면 가덕도 신공항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안 됐을까 따져봤더니 초기에 국토부가 과도하게 사실은 당시에 TK와 PK 지역이 이제 다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텐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려면 너무 일종의 바다를 매립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차적으로 하면 비용도 김해공항 확장 대비 크게 알겠습니다. 많이 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발표가 나면 아마 뭐 오늘 오후부터 아니면 뭐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검증이라든가 얘기들 의견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좀 왜 공교롭게 이때 이게 나오느냐. 혹시 이게 지금 보궐선거를 앞두고 뭔가의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시각이 공교롭게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입장까지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조혜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그건 맞습니다. 선거 영향 선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매번 그랬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신공항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네네.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공항 네. 동남권 신공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구, 경북,
경남 울산은 밀양을 지지하고 부산은 가덕도를 지지하고 이러면서 분열이 되니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못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네. 예, 경제성 평가를 내세웠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랬던 것이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대선 앞두고 네, 박근혜 예, 후보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이 이슈를 또 살린 겁니다. 예. 필요한 거 아니냐 뭐 한번 검토해 볼 때 이러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집권하고 나서 이제 이게 논의가 됐는데 또 이게 갈등이 그 심해지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항공 이제 그 평가 같은 공항 전문 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최종 결론은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예, 최적이다라고 결론해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선거 다가오면서 또 다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건데 뭐 그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필요한 일이라면은 어떤 명분으로든지 다시 거론되는 거는 좋은 일인데 예.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 때 이렇게 이용됐다가 다시 또 무산됐다가 이런 일을 또 반복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작은 정치적 의도가 있어 시작했더라도 이번에 진정성을 가지고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짓고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유야무야되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김성환 네, 의원님? 이제 지금 이제 눈앞에 선거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잖아요. 예, 예. 다행스러운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영향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다 거의 다 가덕도 신공항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예, 예. 그게 소위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뭐 택일하는 문제는 아니. 찬반이 갈리거나 이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적어도 부산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가서 보면 압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거랑 현실을 보는 거는 차이가 큰데요. 적어도 그분들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서 적어도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또 뒤집은 것은 아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이나 물류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번에 결론을 내고 또 조속하게 추진해서 마침 2030년에 부산에 엑스포를 치르는 상황이라 그 이전에 공항이 완성이 돼서 엑스포도 좀 잘 치르고 항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해운 물류 그리고 철도 물류 소위 육해공 물류가 잘 인적 교류랑 맞아서 돌아가야 네. 서울 일극 중심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보궐선거 쪽으로 좀 더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커요. 예. 서울, 부산 시장도 뽑아야 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혜진 의원께서는 서울과 부산시장 다 갖고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 예. 지금 민심이라든가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오늘 의원총회 하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네. 그거는 지난 4차례 선거에서 우리가 계속 졌던 것하고 비교하면은 정치 환경이나 선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괜찮다, 해볼 만하다라는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쉽게 이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좋은 후보들을 내고 네. 또 우리 당이 또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그 필요한 조치들을 또 과감하게 취하고 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통합 그 후보를 네. 만들어내고 하면은 해볼 만하다. 네. 승리를 기대하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로서도 더 겸손하게 시민만 보고 이제 공약도 만들고 후보도 내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는 K 방역으로 이 국가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그 상징 도시가 서울이잖아요. 예. 세계 최고의 방역, 최고의 서울, 그 최고에 맞는
서울의 비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뽑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은 좀 전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일종의 아시아의 시작점, 아시아의 관문이거든요. 네. 아시아의 관문으로서의 부산의 비전, 그것에 맞는 또 부산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런 분을 공천을 해서 네. 부산과 서울의 시민들로부터 신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경선 룰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했다는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윤곽이 서서히 이제 후보군이 누군지 또 어떤 분이 좀 유력할 것인지 누가 나오면 상대방은 누가 또 유리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동남권 신공항 관련 문자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의견들도 좀 있고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소개해드리고 저희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본격적인 좀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1번님은 김해로 결정됐을 때 민주당은 뭘 하고 있었나요? 이제 와서 가덕도가 더 적합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0926님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공항 만드는 문제가 나오니 답답합니다라고 주셨고 6121님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현명한 판단 내려지길 바랍니다. 8549님 저는 김해공항 확장하면 될 것 같은데 밀양이나 가덕도를 훼손해서 공항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보궐선거용으로 가덕도를 띄우다가 많은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입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부산에 계신 분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 또 경북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 다 이걸 보는 시각이나 의견은 좀 달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다시 정치와트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부산부터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지금 어떤 분들이 좀 유력해 보이나요, 조혜진 의원님? 이 전에 부산시장 했고 예. 지금 그 국회에 그 지금 다선 의원이신 서병수 전 시장 그리고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 국회 사무총장 의원 지냈던 분 예.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그리고 그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전에 구청장 지내고 국회의원을 했던 이진복 유재중 예.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많네요. 예, 그 외에도 또 더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떤 분들이 네, 저희는 전 해수부 장관 했던 김영춘 지금 국회 사무총장 네. 하고 전 최고위원이었던 김혜영 의원하고요. 지금 재선 의원이죠. 부산시당 위원장도 한 전재수 의원 이런 분들이 현재 자찬 타찬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후보군 행보보다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최근에 여권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난다. 그래서 양정철 역할론 이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자연인 양정철이 누구를 만나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그 대체로 지난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만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제가 당의 비서실장이라 비교적 가까이서 봤는데 그때 본인이 만약에 욕심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헌신의 기초에서 당이 총선에 엄정하게 공천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제가 보니까 아마 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당이 무슨 문심이 특정한 후보에 가까이 있거나 이렇지 네. 않다. 민주당은 전체가 하나의 팀이고 그렇게 화합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총선 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거라 뭐 특별히 뭐 행보에 의미가 있거나 그런 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선 룰을 확정 지으신 겁니까? 아니, 국민의힘.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절차를 밟고 있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컷오프 1차 경선은 전체 시민들 100% 예.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그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결선에 가서는 당원 20% 시민 80%로 네. 해서 결정하는 방식.
그게 우리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만드는 방식이고 당 지도부 내에서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야겠네요.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그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흔히 말하는 트로트 미스터 트롯 방식.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다단계 경선 방식. 일단 지향을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인 건 조금 더 다듬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것도 될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권 전체에서 만약에 외부에서나 다른 당에서 나도 여기 한번 참여하고 싶다라면 가능합니까? 현재는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토론이 돼 가지고 의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필요하면 당 안에 들어와라. 입당해서 이 안에서 입당하겠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네네. 이 안에서 경선 참여해라.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옛날에 민주당 후보 박영선과 또 무소속 박원순이 이게 경선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잠재적인 그 인재들 또 그 인재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한 거지. 당 아니냐 바뀌냐 이거 울타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계시고 제 의견은 그 후자 쪽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영선 장관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은 지금 그 서울 쪽은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경선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울시장 후보는 뭐 언론에 대체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당내에는 우상호 의원하고 박주민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아직 장관을 하고 있어서 본인이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아마 유력한 후보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님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 중이고요. 본인은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후보들이 검토되고 있고 저희는 오래전부터 대략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권리당원 50%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권리당원은 50% 이하고 일반 여론조사는 50% 이상이고 특히 이 보궐선거는 최고위원 회의의 자율권이 좀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좀 더 많이 반영할 수도 있고 뭐 일종의 배심원제 같은 거를 가미할 수도 있고요. 그 룰은 조금 더 임박해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틀은 50대 50입니다. 네, 서울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분들이 좀 활동을 많이 하세요? 최근에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내에도 사람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대권 언급도 하셨고 점차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선거판으로 지금 가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많이 뛰고 계세요?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은 눈에 띄진 않는데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은 이제 다선 중진인 박진 의원, 권영세 의원, 그리고 전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무총장 지낸 김용태 의원, 그리고 지상욱 지금 그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현직 구청장인 조원희 구청장, 전직 구청장인 박춘희 구청장 등등 여러분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고 참 이해훈 전 의원, 이해훈 전 의원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4월입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선거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최종 후보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최종 후보 각 당에. 글쎄요, 대략 2월쯤 돼야 후보가 확정되는 건 그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2월, 3월 이제 최종 확정된다고 봐야죠. 이게 또 누가 저쪽에 상대방의 후보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본격적인 좀 여러 가지 지금 선거판으로 좀 들어온다라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고 얘기 듣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 지시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비밀번호 해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추 장관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때 아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네.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그리고 그런 발상을 듣고 충격을 전 사실 받았거든요. 네. 물론 그전에 해온 여러 가지 언행들이 상식에 너무 어긋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판사를 지낸 게 맞나?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법적 운명을 선고를 하던 그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오죽하면 이 정권하고 같은 그 정권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변조차도 비난하는声明을 냈지 않습니까? 네.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발언을 하셨고 뒤늦게 이제 본인도 그걸 수습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법무장관이 법의 수호자인 법무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기초상식도 없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언행을 할 정도면 이분이 뭔가 다른 어떤 정치적 그 목표에 함몰이 돼 가지고 이게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는 단계까지 갔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여당 안에서도 사실은 뭐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는 뭐 저도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게 열렬 친문들 일부 극렬한 친문 지지자들한테는 뭐 박수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저는 이거는 걱정 끼치는 일이고 나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법무장관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일반 상식하고 좀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 개각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법무행정 책임자로 계속 두는 것 자체가 이건 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다른 나쁜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간다는 걸 생각하셔서 네. 이번엔 좀 인사조치를 하시는 게 대통령과 정부에 또 본인에게 본인도 이제 좀 냉정과 이성을 되찾아서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뭔가 사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고민과 결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네. 법무부 장관이 이 발언을 하게 됐던 취지하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그 측근인 한동훈 전 검사장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제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하고가 조금 오버랩이 좀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동재 이제 그 기자하고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은 전면으로 부정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진실로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핸드폰을 열어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계속 덮고 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한편에 바닥에 있는 거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얘기했던 거는 일종의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 국내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 이제 범죄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해외의 법리 사례를 소개하면서 나왔던 얘기를 마치 그렇게 오버랩돼서 얘기가 혼재돼 버렸는데요. 네. 아무러면 헌법에 정해져 있던 권리나 피해자의 이제 자기 보호권을 법무부 장관이 침해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약간의 오해가 생긴 거지. 그리고 이 문제의 국민적 발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마치 본인은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정말로 정의로우면 자기 핸드폰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은 가만히 쥐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매우 깨끗한데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사람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쟁점인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면 끝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사본부가 여기서 잠깐 좀 멈추고 다음에 또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는 시간 제가 일주일 뒤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